네, 안녕하세요. 원리를 설명하는 강사 컴퓨터사초의 최우성입니다. 자, 이제 조건부 서식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서식은 일단 제가 충고라고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좀 말씀을 드리면 될 수 있는 대로 if 함수를 배운 후에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꼭요. 아시겠어요? 그 if에서 배운 비교 연산식을 우리가 이제 컴할 2급에서 두 개를 씁니다. 두 개소에서.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더 정리를 하면, 이 비교 연산식이라고 하는 것을 활용하는 분야가 자격증에 있어요. 컴알 2급에. 첫 번째가 이제 if 함수고요. 두 번째가 비교 연산식이라고 합니다. 뭔 비교 연산식이야? 죄송합니다. 조건부 서식이요. 저도 사람인지라 이렇게. 근데 이제 이 조건부 서식이 원리는 비슷한데, 이제 열고정 혼합 참조소나 또는 행고정 혼합 참조 주소를 쓰니까 참조 주소에서 한 가지가 더 변경이 되는 것이 하나가 더 오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서 뭐 이걸 공부하고 이쪽으로 가시는 분도 있고, 이걸 공부하고 이쪽으로 가시는 분도 있는데요. 제 생각은 이제 1번을 하고 2번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컴알 2급만 그렇고요. 1급을 하실 때는 이거 말고도 또 다른 분야에서도 비교 연산식을 활용을 많이 하죠. 배열 수식이라든지 사용자 정의 함수라든지 다양하게 확인을 하니까 그것까지 좀 가셔야 되고, 컴알 2급은 이렇게 두 가지 정도만 챙겨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if를 하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비교 연산식 활용에 대한 강의를 좀 먼저 해드릴게요. 비교 연산식을 활용한다는 것은 다른 건 아니고요. 조금만 화면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연산자를 세 개를 배웠잖아요. 뭘 배웠죠? 산술 하나 배웠고요. 그 다음에 비교 연산자, 요거 아래 있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앰퍼샌드라고 하는 문자 결합 연산자, 이렇게 연산자를 세 개를 배웠거든요. 이 중에서 이 비교 연산자를 사용하는 수식을 우리가 비교 연산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비교 연산자를 사용하는 수식을 비교 연산식이라고 하고, 비교 연산식의 종류에는 이제 이상, 크거나 같다, 또는 초과, 크다, 초과, 이하, 작거나 같다, 작다, 미만, 같다, 이제 같다가 뭐뭐인이라고 표현하는 멘트가 이제 자격증에서 많이 나오죠. 직위가 과장과 같은 그런 말로 안 나오고요. 직위가 과장인, 그렇게 나옵니다. 이건 같지 않다, 같지 않다라고 하면은 또 같지 않다라는 표현을 안 하고, 과장이 아닌 또는 과장이 제외한, 과장을 제외한. 자, 오타를 썼네요. 제가 다르다, 과장과 다른, 뭐 그런 의미를 가진 것들이 다양하게 이제 표현될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아니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니까 얘를 좀 신경을 쓰고, 이다라는 표현을 하니까 좀 신경을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크게 어려운 점은 없죠. 앞에서도 if에서 워낙 제가 강조를 많이 했으니까. 단지 이제 날짜에서는 이상을 이유라는 표현을 하니까 조심하시고요. 날짜에서 이전을, 이하를 이전으로 표현하니까 그만 조심하시면 돼요. 자, 또 비교 연산식의 수식 개론에서 설명을 드렸죠. 이 비교 연산식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항상 결과가 논리값 true false로 표시된다. 두 번째, 두 피연산자의 데이터 형식이 반드시 동일해야 된다. 이게 이제 첫 번째는 많이 그래도 이 기억을 하실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세모가 네모와 같다 그러면은 이 말이에요. 세모가 문자가 왔다, 일단 첫 번째로. 그러면 얘 녀석도 문자가 와야 되고, 얘가 만약에 숫자가 왔다 그러면 얘가 이제 숫자가 와야 되고요. 세 번째, 얘가 이제 날짜가 왔다, 위에다 쓸 걸. 그러면 얘도 날짜가 와야 되고, 얘가 이제 네 번째, 시간이 왔다 그러면 얘도 시간 데이터가 와야 된다, 그 말이죠. 삼각형과 네모는
같은 형식의 데이터를 써야 된다 그 말이에요. 숫자하고 문자는 대소 비교를 못하고 날짜하고 숫자는 대소 비교를 할 수 있지만 그 포메이션이 형식이 다르기 때문에 잘못하게 되면 이제 날짜를 숫자와 비교하는데 오류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다는 거죠. 요걸 명심하라 그 말이에요. 이게 두 피연산자 세모와 네모가 데이터 형식이 반드시 동일해야 된다. 이해 가시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비교 연산식에는 만능 문자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공이 전기로 시작하는 뭐 전기공학, 전기기기학, 뭐 아무튼 전기가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전기 H73이라는 셀이 전기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그러면은 이건 신경 쓰지 마세요. 일단 이건 절대참조 표시는 전기 아스테리크하고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안 먹어요. 큰 따옴표 안에 만능 문자가 들어가게 되면 적용이 안 됩니다. 전기별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전기별과 같은 그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전기로 시작한다는 말이 먹히지가 않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리고 나라명이 이제 국으로 끝나는 학교면 이제 별국 또는 아스테리크 국을 쓸 것 같은데요. 이것도 별국과 일치하는 값을 찾게 되니까 나라에 별 들어가는 나라가 있나요? 없죠. 그렇게 해서 일치하는 값이 없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제 레프트나 라이트나 미드 함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비교 연산식은 만능 문자를 사용할 수 없다 이 말은 레프트, 라이트, 미드 그 부분에 이제 포커스를 좀 둬서 공부를 좀 하셔야겠죠. 아시겠어요? 참고로 자격증에서 만능 문자를 사용하는 역으로요. 사용하는 분야가 있어요. 사용하는 기능이나 함수 분야라고 쓸까요? 그러면 이제 통합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만능 문자를 쓰고요. count if, ifs, sum if, sum ifs, average if, average ifs라는 요약 함수죠. 여기에서도 만능 문자를 쓸 수가 있고 데이터베이스에서도 쓸 수가 있어요. 요 함수라고 쓸게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세 번째 인수가 고급 필터이기 때문에 고급 필터를 그대로 갖다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급 필터에도 만능 문자를 쓸 수가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데이터베이스도 할 수가 있겠죠. 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함수 중에서는 자격증에서는 이 세 부분만 좀 챙겨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이제 vlookup이나 뭐 서치하고 뒤에 가시면은 이제 앞에서 배웠던 문자 함수가 있죠. find, search가 있는데 find 함수가 이제 만능 문자를 사용한다. 뭐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는 공부를 안 하셔도 되지만 이 부분은 좀 참고로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능은 통합, 함수는 3개. vlookup도 이제 쓰기는 합니다만. 그리고 필기에서는 이제 찾기와 바꾸기. 특정 단어를 찾을 때 뭐뭐로 시작하는 단어를 찾거나 끝나는 단어를 찾거나 포함하는 단어를 찾을 때 이렇게 찾으니까요.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if와 조건부 서식은 굉장히 이제 닮은 면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저희가 접근하면 좋냐? 일단 두 개의 공통점은 이제 비교 연산식을 사용한다는 거죠. 한 개건 두 개건 상관없고요. 그다음에 결과가 true, false로 뱉기 때문에 true일 때 if 같은 경우는 참 실행문으로 대체를 해서 표시하고 거짓일 때는 이제 거짓 실행문으로 대체해서 표시하는데 조건부 서식은 true일 때 지정한 서식을 적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false일 때는 지정한 서식을 미적용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흐름이 좀 비슷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또 비교 연산식이 2개 이상일 때는 조건의 상관도를 파악을 해야 되죠. 이 상관도라는 건 제가 말씀드리는 용어인데 예를 들어서 조건이 이제 1개가 나올 때는 상관도 파악을 할 필요 없어요. 참이냐 거짓이냐만 가려서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데 조건이 만약에 2개다 그러면은 이제 뭐 네모라는 조건이 하나가 왔다고 가정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세모라는 조건이 하나 왔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시게요. 자, 이렇게
그러면 이제 상관도 분석이라는 건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상관도 분석은 만족을 하냐, 얘도 만족을 하냐 이거예요. 두 개 다 모두 만족을 하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네모도 만족하고 세모도 만족하냐. 더 있으면 더 마찬가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얘를 만족을 하는데, 하나는 만족을 하는데 얘는 불만족을 한다. 만족을 못한다. 그렇죠? 예. 불만족이라고 해야 되나? 예. 반대로 얘는 만족을 하는데 얘는 불만족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바로 상관도 분석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조건이 두 개인데요. 뭐 이제 편집까지 그냥 같이 하시는 것도 이제 실력이니까 이렇게. 자, 조건이 두 개일 때는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한다 그 말이에요. 이 만족을 이제 동그라미로 표현을 하면 좋은데 이제 그냥 말로 쓸게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이제 동시 만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런 동시 만족이 서양에서는 이제 엔드 조건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는 이제 한글이니까 동시 만족 조건이라 그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가 되어 있는 것은 이제 여기도 병합을 좀 하고요. 얘는 같이 병합을 해야 되겠네. 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선택 만족이라고 하죠. 선택 만족. 서양에서는 이제 우호 조건이죠. 그러니까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냐, 어느 한쪽만 만족하냐, 그것을 한번 따져보자. 그게 바로 이 조건의 상관도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 가시나요? 조건의 상관도 분석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미리미리 써놓으면 참 저도 좋은데 강의할 때마다 또 새로운 방법이 또 설명이 되면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아무튼 이해해 주시고요. 조건이 두 개 이상일 때 이렇게 상관도 분석을 좀 해야 된다. 그것을 좀 두 개 이상인 경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만족하냐,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냐, 동시 만족. 어느 한쪽만 만족하냐, 그러면 이제 선택 만족이라고 하죠. 아시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좀 정리를 좀 해드렸고요. 이렇게 상관도 분석이 끝나면은 이제 if 같은 거나 조건부 서식 같은 경우는 and 함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동시 만족일 때는. 그리고 이제 앞에서 배웠던 or 함수의 도움을 또 받아야 되고요. and라는 것은 이런 거였죠. 인수가 모두 255개를 비교 연산식을 나열하는데 모든 인수가 참일 때는 true, 모든 인수가 true일 때는 true를 표시하니까 모든 인수가 true라는 것은 이제 세부적인 조건들을 모두 만족한다 그 말이잖아요.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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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 true일 때 true다 그 말이죠. or 같은 경우는 어느 한쪽만 만족해도 true가 되니까 이런 경우가 or가 되는 거죠. 그때 이제 or 함수의 도움을 또 받아야 되는 거다. 그죠? 그래서 함수까지도 연계를 지어서 조건에 대한 상관도 분석부터 함수까지 같이 병행을 하시는 게 좋죠. and면은 and 함수, or면 or 함수. 아시겠어요? 이것을 이제 두 개 이상일 때 적용을 하자.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비교 연산식의 활용 분야. 커말 2급에서는 어디서 활용한다고요? if 함수하고 이제 그 조건부 서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조금 이렇게 써드려야 되겠네. 삽입해서 특징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하면 되죠. 활용 분야 커마 2급입니다. 2급에서는 if 함수 그리고 조건부 서식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이제 조건부 서식이죠. 이렇게 두 분야에서 활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보라색으로 좀 이해 가시나요? 뭐 1급은 더 있지만 여기까지를 좀 정리를 하고 문제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네, 수고하셨습니다.